그 누구도 꺼내지 못했던 베일에 쌓인 그 여자의 비밀. 당신이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 드디어 그녀가 움직인다.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10평? 저희는 4평이면 충분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미스터리한 여인. 도깨비 방망이십니다. 24시간. 도깨비 방망이? 달라는 대로 다 나오십니다. 이것저것 잘 모를 때 물어보면 바로바로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저의 내비게이션이세요. 말씀드리자면 창업계 여자 백종원? 소자본 창업계에 떠오르는 스타. 그녀의 정체는? 처음에는 4평 매장에서 시작을 했죠.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었어요. 1년 2개월 만에 16평 매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연 매출인 3억 3천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니. 창업 2년 반 만에 매출 급성장. 불황을 뚫는 갑부의 첫 장사 불패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갑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나 봅니다. 먼저 가져온 꽃으로 테이블 장식을 시작하는데요. 갑부의 손길이 더해지니 한결 화사해진 테이블. 혹시 정체가 플로리스트인가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음식을 담으시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때 정체불명의 상자를 들고 나오는 갑부. 꽃장식한 테이블 위에 하나씩 세팅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샌드위치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박스에 담아 배달해주는 케이터링 박스인데요. 큰 행사일수록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서로 음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랑 음식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서로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장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케이터링 박스가 배달된 곳은 개업식 행사장. 갑부는 행사 인원, 연령층, 취향 등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하고 현장 분위기에 어울리는 스타일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감각으로 꾸민 케이터링에 사람들 시선 집중. 어머, 이건 찍어야 해. 너무 이쁘죠? 이렇게까지 다 하시는 거 보면은 신기하고 또 예쁘고 먹기 아까울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되게 직접 준비한 것 같아요, 저희가. 대박 기원 고사를 마치고 이어지는 식사 시간. 박스 안에 보기 좋게 진열된 음식들을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여럿이 소통하며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파티 분위기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도 있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먹을 수도 있고 밥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골라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상자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잘 정돈된 것 같고 분위기도 잘 맞게 된 것 같아요. 박스에 담아 현장에 나오는 인원을 줄이고 부대 비용을 절감.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장점이라는군요. 요즘의 트렌드가 가성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퀄리티의 이 금액이라고 하면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입에 맞았는지 금세 동인한 음식들.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피곤도 다 풀리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는 뭔가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1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다,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때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바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던 윤화 씨. 스스로 어려운 창업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이 자그마한 가게에서 2년 반 만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됐는데요.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케이터링 박스의 대표 메뉴인 수제 샌드위치. 불고기, 에그, 게살 등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샌드위치를 한 가지 맛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좀 여러 가지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한 1인분에 한 3가지 맛을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해드려요. 골라 먹는 재미 쏠쏠한 갑부표 샌드위치.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소스도 다 다른데요. 저희 특제 소스예요. 특제 소스? 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는 소스는 웬만하면 다 수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게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안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소스까지 직접 만드는 것이 원칙. 신선도를 위해 모든 음식은 당일 제조에 당일 출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선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 샌드위치.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예쁘게 담으면 케이터링 박스 완성. 작은 상자 안에 갑부의 정성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갑부. 제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기사님이 배송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는 포인트를 살짝 찍어서 저희 주문해주신 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참고하실 수 있게끔.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린 갑부. 배송하는 동안 음식이 굳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보시는 거는? 저희 견적서예요. 견적서? 작은 주문건도 견적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철칙. 배송 직전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데요. 작은 가게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견적서나 제안서나 이런 것도 작성을 해서 고객에게 보여주고 주문이 확정이 되면 나갈 때 저희 일을 할 때도 항상 견적서를 확인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실수를 줄일 수도 있죠. 갑부의 철두철미한 성격 덕에 재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여 분을 달려 한 사무실에 도착한 케이터링 박스. 세팅을 핸드폰으로 뭐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장님이 그 세팅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요거 보고 지금 세팅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워크숍 하는 날인데 직원들이 이제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배달 음식 하나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설치해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고 박스에 넣어서 주시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정리하기도 편할 것 같고요. 주방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 이번 요리의 주인공은 버섯 볶음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나 본데요. 집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만드는 거죠.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와도 한 번에 2, 3인분 정도씩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분도 빠지고 해서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록 없소지만 사실 후라이팬이 그 큰 사이즈가 없어요. 네, 다 가정용 사이즈로만 손이 많이 가도 여러 번 나누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최대한 집밥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갑부. 한 상자에 균형 잡힌 영양소와 맛까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정직한 엄마의 손맛으로 탄생한 수제 도시락. 고객이 원하는 금액과 요구에 따라 맞춤 구성이 가능한데요. 보통 그 케이터링 박스 뭐 이런 거는 비슷한 개념인가요? 조금 달라요. 개인 도시락인데 약간 뭐 한식 느낌으로 도시락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무사히 손님상까지 배달될 일만 남았네요. 박스가 좀 커요. 거의 코스 요리 드시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사장님 저희 도시락 잘 부탁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케이터링 박스부터 도시락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갑부. 지금 보통 3건, 4건 이렇게 나가는 일정이거든요. 알별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모든 일정이 여기 다 있어요. 사업이라는 거는 뭐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는 사실 기획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초창기 샌드위치 판매 매출이 부진하자 추석에 맞춰 선물 세트를 기획한 갑부. 반응은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명절 연휴가 끝나자 매출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걸로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 이 매출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찾았던 거죠. 이번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수제 도시락 세트를 구성.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점점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규모의 행사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실 그 출장비가 부담스러워서도 출장 케이터링을 이게 부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네트워킹이 필요한 이런 파티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은데 개인 도시락을 들고 가면 개개인별로 식사하고 그 끝나는 행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접목해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출장을 나가지 않고 도시락 형태가 아닌 좀 큰 용기에다 종이 박스에 담아서 박스로 보내면 어떨까. 도시락과 출장 뷔페를 접목한 케이터링 박스를 기획, 사업 아이템을 확장시킨 갑부. 그 뒤로도 끊임없이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희 그 오픈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매출 통계예요. 2017년, 18년, 19년 전체 매출액을 그래프로 한번 지금 17년에 비하면 거의 19배 정도? 창업 시작 2년 반, 윤아 씨의 현재 스코어, 케이터링과 도시락, 기타 분야에서 버는 수입을 모두 합하면 연 매출 3억 3천만 원. 지금까지 어쨌건 빠른 시간 내에 이 정도의 규모로 좀 키울 수 있었던 거는 현실에서 안주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원인 분석하기를 좋아했었고 잘 되면 잘 된 원인이 있었을 거고 또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도 샌드위치가 왜 낮에 안 팔렸을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수없이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뭔가 좀 더 그 새로운 아이템이나 아니면 좀 더 신메뉴를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바쁜 일정이 다 끝나고 모처럼 만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된 갑부. 그런데 웬일인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아, 저희 레시피예요. 워낙 레시피가 많다 보니까 한번 하기 전에 좀 더 확인을 하고 계량대로 해야 동일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레시피가 몇 가지나 되시길래? 글쎄 세어보질 않아가지고 레시피가 엄청 많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 틈이 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연구한다는데요. 그동안 개발한 레시피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브런치 카페에 나갔던 메뉴들이랑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샐러드만 해서 그동안 개발한 갑부의 레시피들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100여 개. 이게 지금 메뉴를 다 공개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더 있어요, 메뉴가. 해외 사이트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먹어보고 약간 궁합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메뉴를 좀 많이 상상을 해서 우선 먼저 레시피화를 해요. 그래서 그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일단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레시피를 좀 보완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상큼한 감자 샐러드가 들어간 포테이토 샌드위치를 만들 예정인데요. 간장에 졸인 반숙 달걀이 이번 신메뉴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 과연 생각대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벌써 터졌어? 아이고, 이걸 어쩌나? 원래 노린자가 터지면 안 되나 보죠? 네, 그 썰 때 터뜨려야 되는데 야속하게도 무참히 터져버린 달걀 노른자. 그래도 완성품을 확인해 봐야겠죠? 계란 하나 어디 갔어, 근데? 왜요? 계란이 가운데 2개가 탁 박혀야 되거든요. 오늘의 미스테리네요. 그러게요. 미궁에 빠진 달걀 실종 사건.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그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간은 그 간장 계란으로 간을 맞췄어요. 근데 간장 계란이 없어요. 여기. 계란 2개를 넣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첫 도전은 아쉽게 실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 심기일전에 재도전해 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요. 물론 꾸준히 찾는 시그니처 메뉴들도 중요하지만 유행을 타서 소비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더 많으면 또 계절별로 잘 나가는 메뉴들도 있고 유행을 타는 메뉴들도 있고 이런 메뉴들을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그 매출액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뉴 연구에 한참 열을 내던 갑부.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너무 비좁아서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제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매장 한 구석에 마련한 갑부의 사무실.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정도의 비좁은 공간이지만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곳에 눈에 띄는 물건이 있으니 저건 CCTV? 뭐 중요한 것도 여기 많이 있나 봐요. 네, 그래요? 저희 자산 다 있어서 카메라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동안 개발한 레시피부터 견적서, 기획안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모아둔 갑부. 갑부에겐 돈보다 귀한 자산인데요. 제일 화질이 좋은 걸로 설치를 했어요. 갑부 외 출입 불가. 고화질 CCTV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량 주문, 물량 산출 양식이라고 계산을 해가면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뭐 그래도 기계를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서식으로 계산을 한번 하고 제가 다시 더블 체크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완성하기까지 갑부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대량 주문을 받게 된 갑부. 좁은 매장에서 많은 양을 밤새 준비하다 보니 중요한 행사 시간을 못 맞추는가 하면 양 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정말 초반에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남았어요. 지금도 식사나 뭐 다과나 이런 행사 경우에 따라서 양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다 주변에 나눠드리고 그러기 바빴었거든요. 쓰디쓴 좌절을 맛본 뒤 돌파구를 찾아 나선 갑부. 과거 회사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빵 몇 장을 사야 되고 다 엑셀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데이터를 지금까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간 갑부. 오늘은 오전 일찍 영업을 종료했는데요. 아니 근데 대체 가게 문 닫고 무엇들 하고 계신 건가요? 그때 갑부에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칠세라 쉬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사람들. 취재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무슨 뭐 사진 촬영하고 거의 뭐 기자회견 수준이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창업 수업 3회차 수업이라서 그 수제 도시락을 컨셉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갑부는 사업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스가 아마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좀 많이 뻑뻑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다를 좀 넣어서 농도 조절을 하고 보관을 하시다가 사용하기 직전에 견과류랑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갑부의 창업 비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예비 창업자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요? 김포요. 김포? 네. 저는 지금 대구에서 남원에서 가장 지산 쪽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에 최대한 맞는 컨셉 아니면 기업 이미지 로고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 이 제안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있겠죠. 시작하기 전에. 행사에서 실제로 고객님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을 넣으면 좀 더 신뢰도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 중에서 제일 예쁜 사진 하나 골라서 대표 사진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 명함 하나 넣어줄 거예요. 바로 연락을 주실 수 있게끔. 수강생 대부분 첫 사업에 도전하는 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들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카페 창업을 일단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원래 꿈이 이제 카페 사장님이었었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한 20년쯤 됐어요. 농사만 진지요? 귀농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걸 잘하는 것 같고 또 재밌어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요리 쪽이셨나 보죠? 네. 예비 사장님들을 위한 갑부의 쪽집게 강의. 우리 100명 도시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가요. 도시락 같은 경우는.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경영 노하우부터 직접 개발한 레시피, 1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깨알 팁까지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업체 위주로 우선 고객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세미나 뭐 이런 그 미팅 때 드시는 음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양상추가 좀 많이 들어간 음식은 드시기가 불편해서 오히려 이렇게 한입컷 핑거푸드 한 입에 쏙쏙 들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구성들이 훨씬 더 수요층이 많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토대로 실전에 도움이 되는 경험담들을 공유,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같은 샌드위치라도 집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로 먹을 걸 하는데 이렇게 도시락으로 나가게 되면 수분을 잡는 법이나 뭐 이제 마르지 않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또 대량 이제 만드는 것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과거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인정받았던 윤화 씨. 하지만 결혼을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회사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짐을 느꼈는데요. 일단은 연차가 쌓일수록 사실 연봉제다 보니까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승진도 어느 정도 여자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후배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고, 또 연봉이 올라간 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회사 내에서 이런 그 중책 이런 중요한 업무들이 조금씩 빠지면서 제가 정년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많이 좀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 정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만의 사업을 꿈꾸기 시작한 윤화 씨. 그 시작은 평소 즐겨 먹던 샌드위치였습니다. 제가 빵순이거든요. 저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소자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빵으로 건강한 샌드위치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샌드위치 창업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창업을 결심한 갑부는 집 근처에 있는 제일 저렴한 작은 매장을 임대했는데요. 여기가 제가 처음 내평 매장 시작했던 그 공간이에요. 간판이 아직도 그대로네요. 아직 갑부의 흔적이 남아있는 가게. 얼마 전까지 이 작은 공간에서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여기가 제가 처음 일했던 공간이에요. 내평 매장. 지금 이거 그때 셀프로 페인트 칠했던 공간이랑 타일은 제가 붙인 건 아니지만 붙이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그 인테리어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바닥 타일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정말 너무 작은 공간이죠. 갑부의 큰 꿈이 시작된 작은 매장. 처음엔 연습 공간으로 쓰였는데요. 퇴근 후 메뉴 테스트를 해보고 직장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갑부. 8개월간 매일 샌드위치 연구에 몰두한 갑부는 정식 오픈을 앞두고 샌드위치 자판기를 만들어 판매해봤는데요. 보통 저희가 9시 출근이기 때문에 한 5시, 6시쯤 나와서 샌드위치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고. 괜찮았나요? 아니요. 안 팔렸어요. 어느 정도 나 거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원인 분석을 했었어요. 왜 안 팔릴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마침 그때 저도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에게 아침 시간은 5분이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자판기에서 그 몇 분이라도 투자하는 시간조차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은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몇 분조차 허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19년간의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갑부. 야심차게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10만 원도 벌기 힘들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항상 저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밟힐수록 더 독종같이 살아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고 어떻게든 좀 살아나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느껴본 좌절감. 촬은 가게에서 홀로 발버둥 쳤던 그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어요. 오세요. 아니, 왜 촬영?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니 뭐야? 이모 손맛이 정말 좋거든요. 아니야. 저희 일할 때마다 가까이에 있어서 맨날 밥 얻어먹고 그랬어요. 아니야. 사장님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을 좋지요. 야, 하고 네. 부지런하고 네. 사람 참 살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좋지. 이거는 하나씩 드셔. 여전히 푸짐한 인심 자랑하는 옆집 이모. 야, 삼촌도. 여기 인심이 좋네요. 네? 인심이 좋으신데요? 먹을 거는 네. 먹어가면서 해야지 뭐. 반찬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와서 집밥처럼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정말 먹었던 것 같았어요. 고생 많이 했죠. 왜요? 좁은 데서 여름에 그냥 그 좁은 데서 그 안에서 몇 사람이 그 불 켜고 하려면 덥고 그냥 좁으니까 넓은 데 가서 오면은 사람들 많이 와서 도와주지만 저 좁은 데는 몇 명이나 들어가. 그래 나도 모르게 칼죠.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 식당 한 공간을 선뜻 내주었던 고마운 사장님. 이 앞에 자리가 성공해서 나갔으니까 좋은 자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사장님 저기로 들어가시죠. 더 성공하시죠. 아이고 저기 여기보다 좀 좁아서 안 돼. 여기보다 좁아서 안 돼. 아 좁은 건 안 내가 되겠죠? 등치가 뚱뚱해서 이거 못해요. 부지런히 들 작업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밤새고 뭐 장사하고 그러니까 뭐 잘하겠지 뭐. 또 뵙겠습니다. 한 28일에 한 번 왔다가. 네, 그럴게요. 오늘은 아끼는 제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 갑부. 갑부의 수업을 듣고 창업한 초보 사장님부터 오픈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장님까지 함께 시장 투어에 나섰습니다. 음식을 담을 용기는 어떤 것이 좋은지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등 알고 있는 정보들을 총동원해 꼼꼼히 조언해주는 갑부. 일단 돈 모양은 과일이 거의 3분의 1 이상 더 많이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과일을 올렸을 때 그 모양도 살고. 이 제품, 이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민될 땐 갑부 찬스 사용. 뚜껑만 떼면 오븐 플라스틱, 오븐 전자레인지 다 사용이 가능하대요. 이 제품은. 시장이 야외 수업 현장으로 바뀌었네요. 저희랑 요리 음식 메뉴가 대부분 비슷하거나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용기들 장점, 이건 이래서 편했고 이건 이래서 좀 불편했다 이런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잘 안 나와 있던데? 네, 거의 사이트에도 없어요. 잘 안 나와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주문하는데 못 봤는데 어디다 숨겨놓으시고 근데 우리 몰라서 못 사고 있는데. 일단은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정보를 다 추려서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딱 집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갑부. 불황을 뚫고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갑부의 진심입니다. 선생님은요 AS가 확실하세요. 평생
있어요. 아, 수강료 안 내요. 더 안 내요. 아니 본인들만 그렇게 생각하지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니 근데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시지 않았을까요? 항상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나하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소소했던 거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가르쳐 주시니까 네, 거기에서 또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또 저희는 또 나름대로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가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갑부. 어디가 집이에요? 여기예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매장 10분 거리에 위치한 갑부의 집. 외관부터 독특합니다. 여기는 거의 40년이 넘은 그 폐가가 있었던 곳이에요. 폐가? 네, 단독주택. 사실 이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가 있던 곳인데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길모퉁이의 짜투리 땅을 싸게 구입해 협소주택을 지었습니다.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다 보니 완공까지 1년 넘게 걸렸는데요. 공들여 지은 갑부의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갑부. 집 곳곳에 갑부의 아이디어와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는데요.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3층이 나오는 독특한 구조. 3층은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담한 규모의 아늑한 침실.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주방과 거실이 양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좁은 부지를 활용한 재밌는 공간인데요. 1층과 2층은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세를 내주고 있는 갑부. 5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고 이제 월세로 전전하다가 아마 저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를 못했는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마 한 30번 정도는 이사를 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집만 나만의 집만 장만하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갑부의 집. 가격이 궁금하시다고요? 얼마 전에 한번 기회가 돼서 알아봤었는데 아마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도 소질이 있으시군요. 저희 남편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네. 지방에서 근무하는 갑부의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서로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는 부부. 자기 사장 외에는 자기가 높은 사람이 없었고, 전 늘 얘기했죠. 당신은 상위 1%지만 그 서열이 당신 회사에서 나는 하위 1%인데 나도 버티는데 뭘 그거를 못 버틴다 그러냐. 그랬는데 그래서 반대를 좀 많이 했죠.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된 남편 광표 씨. 타지에서 아내의 손맛이 그리웠을 남편을 위해 갑부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합니다. 의외로 되게 소박해요. 그리고 집밥? 일주일 내내 밖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집밥이 그리워해서 사실 밥에 계란 후라이만 해줘도 너무 만족해하거든요. 단칸방부터 시작해 4층 주택의 건물주가 되기까지 20년 넘는 세월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꿋꿋이 버텨온 부부. 오늘의 만찬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제가 주말마다 오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거의 잘 못하는데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뭘 좀 약간 특별한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올라온다 하면은 저녁에 먹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안정된 직장을 마다하고 스스로 험난한 길을 걷겠노라며 사표를 던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윤화 씨. 남편의 이해와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테죠. 자기의
그 설계했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뭐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돈 많이 못 버는 남편을 만난 죄로 또 하는 거라 생각하면 또 제가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무렵 갑부는 퇴근도 잊은 채 매장 안 테이블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이 밤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정성껏 테이블을 세팅하는 걸까요? 순식간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변신한 갑부의 가게. 이윽고 가게 안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갑부가 기다리던 귀한 분들의 정체는 갑부의 섬세한 손길로 화려하게 변신한 식탁.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너무 빠지네요. 여기 청담동에 신도림이에요. 뭐라 그러나 그 순간이동? 그러니까 밖에서 막 엄청 바쁘게 업무 처리하고 오늘 거의 물 먹을 틈도 없었는데 여기 딱 오는 순간 힐링. 예, 오늘 뭔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예뻐서. 촛불 점화해드리고 서빙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은주. 촛불 점화를 마치고 주방에 들어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갑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소고기 치맛살 구이 들어갑니다. 이야, 군침 넘어가네요. 갑부의 특제 소스를 더한 치맛살 스테이크를 필두로 다양한 요리들이 그릇 위에 예술처럼 담기기 시작합니다. 셰프로 변신한 갑부의 특선 코스 요리. 와, 이거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나올 법한 비주얼 아닌가요? 관자 버터구이입니다. 관자 오이의 기종의 관자. 예약이 들어오면 오직 딱 한 팀만을 위한 원 테이블 레스토랑으로 변신.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다양한 요리들을 코스별로 즐길 수 있는데요. 맛있다. 업무차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오늘의 특별 게스트. 색다른 만찬을 즐기고 싶어 미리 예약하고 찾아왔다네요. 맛있다고 하는 데는 많은데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 식감을 해주는 것은 많이 없으니까는 너무 좋습니다. 맛도 분위기도 고퀄리티, 손님도 사장님도 대만족인 것 같죠? 일단은 저희는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하루 종일 저희 맞을 준비하셨다는 것도 좋지만 여기는 정말 제가 아끼는 분, 소중한 분, 물론 제 돈 주고 제가 먹는 거지만 완전 생색내고 초대할 수 있겠다. 예,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매달 각 분야별 판매 예상 목표를 정해 사업을 운영하는 갑부. 부족한 부분은 신생 사업으로 채워 실패 확률을 낮춘다는데요. 레스토랑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 부분이 지금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서의 가장 건강한 운영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늦은 밤 꽃시장을 찾은 갑부. 케이터링 행사에 필요한 소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서둘러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 쓰세요? 6,000원. 오늘은 새하얀 꽃들로 잔뜩 구입했는데요. 홍사장 인테리어 컨셉이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어서 저희가 이번엔 테이블 보는 블랙으로 가고 꽃은 약간 화이트 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리 기획하고 직접 발로 뛰어야만 치열한 경쟁업체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
아, 이거 수동이에요. 수동이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몇 시간 눈도 붙이지 못하고 다시 가게로 출근한 갑부. 새벽부터 요리에 한창인데요. 준비하는 메뉴는 훈제 오리. 그런데 언뜻 봐도 양이 꽤 많아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큰 행사가 있어서 새벽부터 서두르고 있어요. 큰 행사? 큰 행사는 뭐예요? 케이터링이요. 오늘은 120명의 식사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 범상치 않은 포스로 화려한 불쇼를 선보이는데요. 대규모 케이터링 행사일 경우 조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만들고 나서 좀 나중에 드시잖아요. 선사림까지 해드리면. 또 식었을 때 좀 더 맛있게 드시게 하려면 여기 불맛을 좀 내서 고기 잡내를 좀 잡아줘야 돼요. 몇 시간 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네. 그래도 와야죠. 달려와야죠. 일찍 움직였죠? 저희 먹고 가는데요.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실전은 이렇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저희는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뭐 일한 건 일당도 주시나 봐요. 그럼 그래야죠.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지원군으로 나선 수강생들. 실습도 하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인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10분 발휘해 봅니다. 많은 경쟁업체를 제치고 어렵게 따는 이번 행사. 완성된 음식들은 변질되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해 아이스박스에 담는데요. 마지막까지 물량 체크는 필수. 아니, 저 차 이게 다 실려요? 네. 한번 실어봐야죠. 오늘. 음식부터 소품까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짐 싣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요. 싣는 것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시더라고요. 잘 실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소품들을 자꾸 소품 욕심을 내서 이렇게 가면 현장에서 다 필요한 게 있거든요. 오늘은 멀리 문경까지 출장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현장부터 살피는 갑부. 120명이 한꺼번에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을 좀 나눌게요. 지금 한 5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 오늘은 준비할 것들이 많아 평소보다 더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게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가 좀 적당한데 항상 변수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변수를 대비를 하면 한 3시간 정도는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음식을 세팅할 테이블 위치부터 소품 간격, 미세한 각도 등 남들이 못 알아보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는 갑부. 여기가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편 안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갑부의 제자들. 현장에 나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보는 것이 예비 사장님들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어디든지 막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도 생기고 또 그런 계획도 더 잘 세워지더라고요.
제2의 갑부 탄생 기대해봐도 될 것 같죠?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먹음직스럽게 세팅해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리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케이터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갑부. 그렇게 계속 옮기시고 살펴보시고 계속 그러시네요. 제일 적합한 위치를 찾고 있어요. 그냥 놓으면 알아서 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감성 케이터링이 아니죠. 맛은 물론 느낌 충만한 갑부의 감성 케이터링. 드디어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매일이 새롭다는 갑부. 처음부터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갑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무것도 몰랐던 워킹맘이 수많은 경쟁업체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기까지 그동안 스스로를 수없이 단련시키며 단단하게 성장해온 갑부. 그녀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우선 식사하고 나가시는 분들마다 너무 이제 테이블도 예뻤지만 음식도 맛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봐야겠죠? 불가능해 보였던 첫 창업 성공.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섰기에 가능했는데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누구든 4평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사실 저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로 다시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저도 지금 이제껏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자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가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좀 작게 시작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0번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몸소 부딪혀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직도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넘어질까봐 망설이는 순간 역전당하는 법. 못 먹어도 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고요하던 귀농계를 발칵 뒤집은 귀농 갑부가 떴다? 지금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 제 얘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고맙습니다. 입소문 덕에 농장은 인산이네. 과연 갑부의 아이템은? 준비 기간만 10년. 피땀 눈물이 담긴 갑부표 딸기. 귀농에서 딸기로 연매출 10억. 귀농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친다. 권소 씨의 촌철살인 귀농 예찬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